자, 이번 시간부터는 파트 3. 자, 우리 책의 세 번째 파트인데요. 자, 이 세 번째 파트는 자바 표준 API를 사용해 보자예요. 자, 여러분이 파트 1과 파트 2에서 배운 자바 언어의 지식을 가지고 이제 자바 표준 API를 우리가 사용하는 관점에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표준 API를 찾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필드와 메소드를 어떻게 이용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이제 어떤 프로젝트건 이 파트 3에 있는 내용은 아주 많이 사용이 된다. 예, 여러분이 프로젝트 개발할 때는 이 표준 API를 사용 안 하고는 개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파트 3은 사실 새로운 어떤 문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표준 API가 어떤 게 있고 또 그거를 가져와서 쓰게 되면은 어떤 기능을 내가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학습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에 보게 되면은 그 자바 베이스 모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바 9부터 그 자바 표준 라이브러리가 전부 다 모듈화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모듈이 의존하는 가장 기본적인 모듈이 바로 베이스 모듈이에요. 자바.베이스 베이스 모듈입니다. 그래서 이 모듈 안에는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인, 가장 많이 쓰이는 이제 그런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들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자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13장에서는 여러분 제네릭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클래스를 설계할 때는 정확한 타입을 모르지만 실제 사용할 때는 정확한 타입을 지정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용할 때 타입을 결정시켜주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 이제 제네릭이고 14장에서는 동시에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제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멀티 스레드라고 되어 있죠. 15장에서는 이제 자료 구조. 그래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객체를 저장하고 읽고 또 수정하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자료 구조에 대해서 배울 거고. 자, 16장에서는 이제 람다식이라고 그래서 함수 지향적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느냐. 자, 그다음에 17장은 람다식하고 관련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트림의 요소를 람다식으로 간단하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합니다. 자, 그러면 12장부터 이제 들어갈게요. 자, java.base 모듈. 그래서 java.base 모듈은 자바 표준 라이브러리가 모듈화되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 모듈들이 전부 다 이 java.base 모듈을 의존합니다. 그만큼 가장 기본적인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들이 들어가 있는 모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주 많은 뭐 절들이 나와 있는데, 자,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기로 해요. 자, 먼저 1절에 보게 되면은 API 도큐먼트가 나오는데, 자, 우리가 자바 언어에서 제공해주는 표준 라이브러리들이 어떤 게 있고, 또 이제 그러한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들이 어떤 필드와 어떤 메소드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큐먼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API 도큐먼트를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고, 또 이 도큐먼트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알아보자 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시면 자바 표준 모듈, 자바 표준 API, 자바 표준 라이브러리 똑같은 여러분이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바 표준 모듈에서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 즉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는 방대하기 때문에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API 도큐먼트가 있다. 자, 여기서 API는 무엇의 약자입니까?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응용 프로그램이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나 필드를 설명해 놓은 이제 그런 도큐먼트가 API 도큐먼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조건 제한자 배웠어요. 클래스를 선언할 때 public, protected 또는 default, 그 다음에 private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자바 표준 모듈에서 제공해주는 다양한 클래스들이 있는데 그 클래스 안에는 퍼블릭으로 선언된 멤버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텍티드로 선언된 멤버가 있고 그 다음에 디폴트 그 다음에 프라이빗으로 선언된 멤버가 있는데 우리가 만드는 어플리케이션에서 그러한 이 자바 표준 모듈에서 제공해주는 그러한 클래스를 우리가 사용하고자 할 때는 퍼블릭과 프로텍티드 멤버만 쓸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여기 그림을 하나 내가 그려볼게요. 자, A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자바 표준 모듈에서 A를 제공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메소드가 자, 이렇게 4개가 있다고 칩시다. 자, 실제 A라고 하는 클래스에는 메소드가 4개가 있는데 자, 메소드 1은 여러분이 퍼블릭으로 자, 선언된 메소드라고 가정을 하고요. 메소드 2는 프로텍티드. 자, 조건 제한자로 프로텍티드로 선언된 메소드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메소드 3은 디폴트, 아무것도 안 붙는 거. 그 다음에 메소드 4는 프라이빗으로 쓰는데 메소드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만드는 어플리케이션 클래스에서, 자, 이 A가 제공해주는 이러한 메소드 4개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 2개밖에 사용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4개 중에서 왜 2개밖에 사용할 수가 없을까요? 일단 메소드 4는 프라이빗이죠. 이거는 A 내부에서만 쓰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긴 사용 못해요. 근데 왜 디폴트는 사용 못하죠? 디폴트 조건 제한자를 갖고 있는 메소드 3은 왜 사용을 못해요? 자, A가 소속되어 있는 패키지는요. 우리가 만드는 이 응용 프로그램의 패키지하고 다르겠죠. 보통 이제 자바 표준 모듈의 패키지 이름은 자바로 시작합니다. 자바. 패키지 이름이 자바로 시작을 하는 놈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드는 이 응용 프로그램의 패키지는 보통 회사의 도메인 이름의 역이름으로 이제 보통 만들거든요. 그럼 패키지가 뭐예요? 우리가 개발하는 응용 프로그램의 패키지하고 자바 표준 라이브러리, 자바 표준 모듈이 갖고 있는 패키지하고 다른 패키지지. 그러면 여러분이 디폴트 조건 제한을 갖고 있는 이런 메소드는 다른 패키지에서 사용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요 안쪽에서는 물론 M3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외부에서 우리가 만드는 어플리케이션에서는 M3를 사용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만드는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우리 자바 표준 라이브러리의 이 A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가지고 있는 이 메소드 4개 중에서는 이 2개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자, 퍼블릭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른 패키지에서 사용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프로텍티드가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직접적으로는 사용을 못하지만 자식이라면 이걸 상속해서 이거 사용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API 도큐먼트에는요, 뭐만 소개되어져 있느냐면 실제로 A를 소개를 할 때 디폴트하고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는 이거는 여기에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퍼블릭과 프로텍티드로 되어 있는 이러한 멤버들만 소개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왜 도큐먼트라고 부를 때 그냥 클래스 도큐먼트 이렇게 안 부르고 왜 API 도큐먼트라고 부르느냐 이거예요. 이제 그 이유는 공개된 것만 쓸 수 있으니까 요거는 어찌 보면은 숨김 처리가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공개된, 노출된 그래서 이것만 노출시키고 여기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API는 공개된 멤버만 가지고
여러분이 외부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명해 놓은 거.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API라고 하는 이 용어에 대해서 내가 좀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API가 갑자기 왜 나왔지? 그래서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자,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즉 사용할 수 있는 공개된 멤버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도큐먼트 이런 뜻이에요. 제가 도큐먼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검색창에 Java API 도큐먼트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자, 여기 입력해 보면 뭐 docs, oracle.com이라고 하는 이런 사이트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API 도큐먼트들인데 지금 우리는 자바 17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보시면 안 되죠. 이거는 7이고 이건 1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11을 클릭을 해보세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요 10일까지를 지워보세요. 이 10일까지를 지우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나옵니까? 자, 요거를 절개찾기를 좀 추가를 해보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클릭하게 되면은 이쪽으로 올 수 있게끔. 그래서 여러분이 자바 8에 대한 도큐먼트를 보고 싶다. 자바 11에 대한 도큐먼트를 보고 싶다. 자바 17에 대한 도큐먼트를 보고 싶다. 할 때 이제 이 버전을 클릭을 이제 하시면 되고. 자, JDK 17이라고 하는 거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자, JDK 17 도큐먼트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JDK 17에 대한 어떤 헬퍼 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API 도큐먼트는 얘가 아니고요. 지금 옆에 보세요. API 도큐먼트라고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아마 이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자, 우리가 자바 표준 모듈은 수많은 모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바.점 베이스 모듈부터 시작해서 이와 같이 수많은 모듈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각각의 모듈 안에는 다시 뭐가 들어가 있다? 패키지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 패키지 안에 클래스하고 인터페이스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자바.점 베이스라고 하는 요거를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자, 자바.점 베이스라고 하는 이 모듈 안에 들어가 있는 패키지. 자, java.io, java.lang 해서 무수히 많은 패키지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java.base 모듈 안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자, 여기서 java.lang이라고 하는 자, 요 패키지를 클릭해서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이 패키지 안에 있는 자, 클래스. 그래서 all class and interface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는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들에 대한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나는 인터페이스만 따로 보겠다. 또는 클래스만 따로 보겠다. 또는 열거 타입만 따로 보겠다. 자, 그 다음에 예외 클래스만 따로 보겠다. 에라 클래스만 따로 보겠다. 그래서 어노테이션을 따로 보겠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여러분이 보고 싶은 내용만 이제 클릭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클래스 중에서 쭉 내려가 보면 여러분이 스트링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 클릭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 스트링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어떻게 선언되었고 또 인터페이스는 뭐를 구현하고 있고 또 이 스트링 클래스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간단한 설명이 나와 있고 이 밑에는 필드는 뭘 가지고 있고 생성자는 무엇을 가지고 있고 메소드는 뭘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설명이 되어져 있다. 자, 그런데 이 스트링이라고 하는 클래스 멤버 중에서 뭐하고 뭐만 여기에 들어가 있다? 퍼블릭 멤버와 프로텍티드 멤버만 여기에 들어가 있다. 왜? 디폴트 메소드를 여기다가 설명을 하고 있다면 우리들이 사용할 수 없는 메소드인데 괜히 복잡기만 하고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프라이빗은 당연히 외부에서 사용 못하니까
여기에서 설명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뭐다? 생성자, 메소드, 그다음에 필드, 전부 다 퍼블릭 요소 아니면 프로텍티드 요소예요. 전부 다. 대표적으로 하나만 봅시다. 우리 지금 메소드 중에서 자, 메소드 서머리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차앳이라고 하는 거 우리 사용해 봤어요. 우리 스트링이 갖고 있는 메소드 차앳 사용해 봤죠. 그 다음에 contains도 사용해 봤고 equals도 사용해 봤고 index of도 사용해 봤고 length도 사용해 봤고 그 다음에 split도 사용해 봤고 서브스트링도 여러분이 사용해 봤죠. 그래서 이러한 메소드를 여러분이 하나를 클릭을 한번 해보면 앞에 여러분이 뭐가 붙어 있나요? 퍼블릭이 붙어 있죠. 자, 그래서 왜 도큐먼트라고 할 때 그냥 라이브러리 도큐먼트 뭐 이런 식으로 안 부르고 왜 API 도큐먼트라고 부르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이 질문을 많이 하시니까 내가 미리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냥 도큐먼트면 그냥 도큐먼트지 왜 API 도큐먼트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여러분이 다시 백 하면 여기도 API라고 하는 용어 쓰고 있죠. 그럼 API라고 하는 용어를 왜 씁니까? 예요. 이거 뭐세 약자다?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죠. 그래서 여러분이 작성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자, 자바 표준 모듈 안에 있는 어떤 클래스를 사용을 하는데 자, 이게 자바 표준 모듈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래서 자바 스탠다드 모듈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요거 중에서 자, 자바.점 베이스 모듈에 있는 이제 어떤 패키지 뭐 어떤 패키지 밑에 A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퍼블릭으로 자, 여기 정확하게 한번 넣어 봅시다. 자, 퍼블릭으로 되어 있는 자, 메소드 1도 있고 그 다음에 자, 프로텍티드로 되어 있는 자, 메소드 2도 있고 그 다음에 디폴트로 선언되어 있는 메소드도 있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으로 선언되어 있는 메소드도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개발하는 이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이 A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이 두 개밖에 사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여러분이 이거는 디폴트이기 때문에 A가 있는 패키지만 쓸 수 있죠. 그죠? 우리가 만드는 앱은 이 패키지하고 달라요. A가 있는 패키지하고는. 그 다음에 이거는 어차피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사용 못 하죠. 그래서 이렇게 공개된 멤버만 따로 뽑아서 만든 도큐먼트예요. API 도큐먼트가. 그래서 API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잖아요. 인터페이스 우리 배웠지? 인터페이스가 뭡니까? 사용 방법 아닙니까? 그러면 이 A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이 어플리케이션을 프로그래밍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사용 방법은 이 두 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만 설명을 했기 때문에 API 도큐먼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요 도큐먼트에는 클래스의 전체 멤버를 설명하고 있지 않고 오로지 퍼블릭과 프로텍티드, 즉 우리가 만드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만 설명해 놓고 있다라는 거죠. 자, 다시 돌아가서 자, 이 API에 대해서 내가 용어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왜 이거를 쓰는지에 대해서. 자, 다음 URL을 방문하면 JDK별로 사용할 수 있는 API 도큐먼트를 볼 수 있다. 아까 지금 요게 이제 기본적인 자바 플랫폼 스탠다드 에디션의 도큐먼트 홈인데요. 버전별로 여러분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용하는 버전에 따라서 자, 도큐먼트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 17이죠. 여기서 API 도큐먼트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API 도큐먼트에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클래스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찾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모듈을 통해서 패키지를 통해서 들어가서 찾으면 돼요. 그래서 스트링 같은 경우에 자바.점 베이스 클릭하고 자, 스트링은 자바.점 랭이라는 패키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서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클래스니까 클래스로 선택을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스트링을 찾아서 이제 이 스트링을 이용하는 방법을 읽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찾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분이 많이 링크를 클릭을 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정확하게 내가 클래스를 알고 있다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정확한 클래스 이름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어느 모듈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느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지도 잘 몰라.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쉬운 방법은 이 서치에서 검색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링이니까 ST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여기에 입력한 이 문자열을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 쭉 나와요. 자, 여기에서 java.lang_string 그러면은 이걸 클릭하게 되면은 바로 여기로 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API 도큐먼트를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를 찾을 때 이제 이 서치 부분을 많이 의존해야 된다는 거고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또 정확하게 어느 모듈, 어느 패키지 있는지를 잘 모르면 상당히 난감하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스트링 도큐먼트를 통해서 이제 API 도큐먼트를 읽는 방법을 이제 알아보자. 그래서 스트링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일단 먼저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찾는 방법이 좀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이 서치 부분을 여러분 좀 활용해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웹사이트 메뉴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모듈에서 베이스 모듈을 클릭을 하고 베이스 모듈에서 자바 랭 패키지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자바 랭의 All Class and Interface 탭에서 스트링 클래스를 찾아서 클릭한다. 매우 여러분이 좀 불편하죠. 많이 클릭을 해야 되니까. 자, 두 번째 방법은 검색을 이용한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야기한 요거 있죠? 여기다 검색해서 예를 들어 스트링이다. 그러면 스트링 이렇게 하면 이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찾는 방법이 있다. 세 번째 방법은 뭡니까? 이클립스를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물론 이클립스뿐만 아니라 여러분 좀 더 이제 많은 기능을 제공해주는 그 통합 개발 환경, 뭐 줄여서 IDE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ID는 여러분이 무엇의 약자일까요? 그냥 통합 개발 환경이에요. 통합 개발 환경이라는 거는 하나의 툴에서 모든 내용을 다 개발한다. 통합적으로 개발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툴을 이야기하는 거고, 바로 이클립스가 바로 이 IDE에 속하는 툴이에요. 이런 IDE 툴은 대부분 쉽게 API 도큐먼트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자, 우리 이클립스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이 account.java 아까 우리가 만들어 봤는데, 여기 스트링이라고 하는 게, 자, 여기서 이거 한번 우리가 선언해 봅시다. 그러면 private, 자, string owner. 자, 내가 string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API 도큐멘트에서 보고 싶다. 그러면은 자, 이 string을 클릭을 하고 이렇게 선택을 한다는 이야기죠. F1 키를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헬퍼가 나옵니까?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거 java doc포 java.lang.string 자, 요 링크를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여러분이 스트링 도큐먼트가 나옵니까? 요거는 여러분이 쿠키는 모두 승인하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브라우저 화면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개발하면서 그때그때 클래스에 대한 도큐먼트를 바로 열어가지고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세 번째 방법이라는 이야기고요. 어떻게든 여러분이 스트링이라는 클래스를 찾아서 이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사용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클래스 구성 멤버는 필드, 생성자, 메소드, 중첩 클래스, 중첩 인터페이스 이런 게 있죠, 그죠? 일단 멤버들이 뭐가 있는지를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스트링을 기준으로 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서 보지 말고요. 자, 여기서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이 클래스를 찾았다면 이 클래스의 그 상속 관계를 먼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클래스의 상속 관계는 바로 요 밑에 나옵니다.
그래서 계층적으로 나오는데, 자, 스트링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는 뭐를 상속받았다? 오브젝을 상속받아서 만들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우 복잡한 상속 관계를 갖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단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상속에 대한 정보는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읽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스트링이 소속되어 있는 모듈과 패키지에 대한 정보는 여러분 바로 위에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뭘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스트링이라는 클래스가 구현하고 있는 인터페이스가 뭐냐? 이 스트링이라고 하는 이 객체는 어떤 인터페이스로 사용 가능하다? 다섯 가지죠, 그죠? 그러면 이 다섯 가지의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이 스트링 객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현된 인터페이스 이런 말인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첫 번째 정보는 이 클래스가 어느 모듈에, 어느 패키지에 있고 상속 관계는 어떻게 되며 그 다음에 어떤 인터페이스로 사용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이 스트링 클래스가 어떻게 선언되었느냐 그래서 선언부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우리가 부모가 누구고 구현한 인터페이스는 뭐고 다 우리가 분석했는데 실제로 선언할 때 이렇게 선언했다라는 거죠. 자, 부모가 오브젝이니까 extends 오브젝 했습니까?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로 사용 가능하니까 implement 하고 나서 다섯 개가 왔습니까? 그 다음에 이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이 들어가 있죠. 그럼 이 파이널이 들어가 있는 클래스, 파이널 클래스는 뭐 할 수 없다? 상속할 수 없죠. 부모로 사용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스트링을 상속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 그래서 스트링 클래스의 선언부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이 어디까지냐면은, 자, 요까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까지는 이 스트링 클래스를 왜 만들었고, 또 이 스트링 클래스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고, 그래서 이제 간단한 설명이 쭉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implemented note, 그 다음에 C language specification, since, C all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 since는 자바 버전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바 버전부터 이 스트링이 있었느냐. 그래서 자바 1.0부터 스트링은 존재해 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자바 17에서 추가된 클래스는 여기 뭐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17이 들어가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요것을 보고 아, 내가 지금 자바 8을 써야 되는데 자바 8 이상의 어떤 버전이 들어가 있으면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가 없어요. 자, C also 이거는 뭐냐면 스트링 클래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메소드나 또는 클래스 또는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 신스 이 부분은 좀 여러분이 보실 필요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위에 올라가서 자, 이 스트링이 갖고 있는 멤버 한눈에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어떤 클래스가 필드 있을까? 생성자 있을까? 메소드 있을까? 중첩된 클래스와 인터페이스 있을까? 한눈에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서머리예요. 여러분 이 서머리에 보게 되면은 링크가 걸려 있는 게 있고 링크가 없는 게 있죠. 링크가 없다는 거는 없다는 거야. 그러면 필드는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생성자는 있다는 겁니까? 메소드는 있다는 겁니까? 자, 여러분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API 도큐먼트는 아까도 이야기했지. 퍼블릭과 프로텍티드 요소만 나와 있다고. 그게 정말로 없느냐? 그거는 몰라요. 그거는 정말 소스를 봐야 돼요. 하지만 공개된 그리고 프로텍티드로부터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 링크가 달려요. 중첩 클래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스트링은 없다는 이야기죠. 필드는 있습니까?
있어요. 한번 클릭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 하나 있죠? 자, 근데 잘 보면 modify and type이라고 되어 있는데 modifier 이거는 뭐냐면 static, 그 다음에 final, 그 다음에 public 이런 것들이 이제 modifier라고 이야기하고요. 타입은 이 필드의 타입을 이야기합니다. 이 필드의 타입. 그 다음 필드 요거는 뭐냐면 이름, 필드 이름. 그 다음에 description은 설명. 자, 제가 필드 이름이 전부 다 대문자로 되어 있으면 이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수라고 그랬죠. 여러분 상수는 어떻게 쓰는한다? public static binary죠. 그죠? 근데 왜 public이 없지? protected라고 표시 안 된 거는 다 public.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한번 필드 이름을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선언부가 나오죠. public static binary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생성자. 생성자도 지금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생성자의 역할이 뭐죠? 어, 객체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죠. new 연산자 다음에 호출할 수 있는 건데 이 스트링 클래스의 생성자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개, 열네, 열다섯 개. 그러면 이 15개의 생성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여러분 스트링 객체를 만들 수 있다예요. 그럼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요거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여러분이 스트링 객체를 만들 수 있다. 여러분이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죠? 내가 바이트 배열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문자열로 만들고 싶다. 그럼 요거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메소드. 자, 스트링이 메소드 갖고 있냐?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스트링이 갖고 있는 메소드가 나오는데, 자, 전체 메소드를 클릭하면은 전부 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정적 메소드. 스태틱으로 쓰는 것만 내가 보겠다. 인스턴스 메소드. 이제 이 용어 여러분이 익숙하죠? 인스턴스 메소드는 뭐예요? 객체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 맞죠? concrete 메소드 이거는 뭘까요? concrete. 이거는 완전한 구현부를 갖고 있는 메소드예요. concrete의 반대가 뭘까요? 추상 메소드. 자, deprecate 메소드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앞으로 없어질 메소드. 현재까지는 존재하지만 앞으로 없어질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deprecated가 이제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클래스, 어떠한 인터페이스든 일단 찾고 나서 여러분이 구성 멤버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일단 서머리부터 먼저 봐라. 그래서 링크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링크가 있으면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교재 보게 되면은 클래스 선언부 보기, 그 다음에 구성 멤버, 뭐 필드, 생성자 매수들을 보는 방법, 이 서머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필드 보기, 생성자 보기, 그 다음에 매수도 보기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우리가 다시 필드를 선택을 하면 아까 modify and type은 여러분 이 앞에 뭐가 붙느냐, 그리고 타입, 필드의 타입이 뭐냐? 필드는 필드 이름이고,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은 여러분이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한 거고, 좀 더 자세하게 나는 알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이 필드 이름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와요. 아까 신스는 뭐라고 그랬죠? 이 필드가 어떤 버전부터 추가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1.2부터 추가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생성자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생성자 선언부가 여기 보여요. 당연히 앞에 퍼블릭 붙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성자 매개 변수고요.
자, 간단한 설명.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여러분 보고 싶으면 이거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세한 설명이 나오고 있죠. 자, 메소드. 자, 여러분이 인스턴스 메소드 보세요. 자, 메소드 선언부에서 이 앞부분은 return type. 내가 이 메소드를 실행하고 나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 여러분이 void가 되어 있으면 뭐예요? return 값이 없다. 그래서 차로 되어 있으면 자, 차 문자 하나가 return 되어져 나온다. 이런 뜻이고요. 자, 메소드 이름 그 다음에 갈로에는 우리가 이거를 호출할 때 줘야 될 값의 타입. 그래서 요거 호출할 때 우리가 정수값을 하나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간단한 설명.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오고 싶으면 요거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자세한 설명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클래스 또는 인터페이스를 찾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고 일단 찾은 다음에 이와 같이 선언부, 구성 멤버, 필드, 생성자, 메소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도큐먼트를 보고 이제 선택해서 이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여러 가지 탭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메소드, 정적 메소드, 인스턴스 메소드, 구현이 완전하게 되어 있는 concrete 메소드, 그 다음에 deprecated 메소드는 앞으로 없어질 메소드. 가급적이면 쓰지 말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도큐먼트는 자주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개찾기 추가를 해 놓으시고요. 아까 우리 이거 클릭하게 되면 여기로 왔었죠. 그죠? 그래서 해당 버전의 API 도큐먼트 열어가지고 이제 사용을 이제 찾고자 하는 클래스를 찾아서 이제 사용 방법을 알면